어쩔 수가 없었어. 10년 만에 들은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창백한 얼굴, 식은 땀으로 젖은 이마. 저는 그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는 70대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목격한 며느리와 손주들의 모습이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돈을 들고 달아난 며느리, 배신한 가족, 무너진 신뢰.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간호사 출신 노인은 기록하고 추적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부딪히고 협박받고 절망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가려진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5시입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낡은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파고듭니다. 저는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가슴께가 답답합니다. 오늘도 이 무게를 안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복도가 유난히 깁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우문거립니다. 어젯밤 끓여둔 미역국을 데워 밥상에 올립니다. 국을 3숟갈 떠서 후후 불어 식힙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립니다. 밥을 먹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들 준석의 진한 감색 넥타이, 며느리였던 아라의 환한 미소, 두 손주의 통통한 볼이 선명합니다. 저는 사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립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종중 모임 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고지서의 숫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통지서의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살핍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하며 익힌 습관입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버릇이 몸에 배었습니다. 메모장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둡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네, 장 좀 보러요. 역시 가족이 최고죠. 손주들 챙기시는 거 보면. 그 말에 제 발걸음이 잠깐 멈춥니다. 가족이 최고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칩니다. 목 뒤가 뜨겁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공기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저씨는 모릅니다. 제 가족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아니, 장바구니 대신 백화점 쇼핑백을 듭니다. 낡은 가방보다는 이게 나아 보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은 허영입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체면을 차리려 애쓴다는 걸요. 현관문을 나서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가가 처졌고 입술이 마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 속에는 아직 무언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과거,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어른거립니다.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냅니다. 오늘 아침 적어둔 문장이 있습니다. 가족은 믿을 때 가장 아프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펜을 쥔 손이 떨립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시작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버스가 멀리서 다가옵니다. 저는 메모장을 닫고 가방에 넣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십니다. 오늘은 장날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되길 바라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떨리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섭니다. 콩나물 씻는 물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좌판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얼굴에 닿습니다. 어디선가 육수 끓는 냄새가 퍼집니다. 오징어, 된장, 파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합니다. 아침 시장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오늘은 배추가 싸요. 다음 주에 김장 공동 구매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김장이요? 제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입니다. 가족이 있어야 김장을 하죠.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배추 한 포기만 집어듭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족이 있어야 김장을 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제 그런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돕니다. 이명처럼 울립니다.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아플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주변 소음이 멀어집니다.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희미해집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단어만 남습니다. 김칫거리 코너로 갑니다. 무와 갓을 고르는데 손이 떨립니다. 그때 문득 어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국화 냄새입니다. 아니, 국화는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냄새를 맡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의 냄새입니다. 국화, 술, 젖은 검정 양복이 뒤섞인 그 냄새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빈소에 놓인 준석의 영정사진, 곡소리,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아라의 뒷모습. 그녀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는 게 진짜일까, 연기일까? 눈을 뜹니다. 다시 시장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가족이라는 말이 저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가족은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전 그날 이후로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의심하고 손주들과 헤어졌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며 고등어를 봅니다. 준석이 좋아하던 생선입니다. 저는 고등어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누굴 위해 굽겠습니까? 혼자 먹기엔 너무 큽니다. 손이 허공에서 떨립니다. 가족이 최고죠. 경비 아저씨의 말이 다시 들립니다. 왜 그 말이 칼날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10년 동안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들고 달아났다고, 제 판단이 옳았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진실을 외면한 건 아닐까요? 시장 끝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사람이 적습니다. 조용합니다. 저는 벽에 기대섭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늘만 장보고 돌아가자고 다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자꾸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뭔가가 저를 끌어당깁니다. 저는 쇼핑백을 꽉 쥡니다. 손에 힘을 줍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그렇게 살 거냐고, 진실을 외면한 채 끝까지 갈 거냐고.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떡볶이 포차가 보입니다. 붉은 김이 피어오릅니다. 고추장 냄새가 진하게 풍깁니다. 포차 앞에 몇 명이 서서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때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손에서 쇼핑백이 미끄러집니다. 귤 2개가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귤을 줍지 못합니다. 그 뒷모습만 바라봅니다. 저 여자가 아라일까요? 10년 만에 보는 걸까요? 아니, 착각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저 어깨선, 저 머리 묶은 모습, 저 서 있는 자세가 너무 익숙합니다. 목구멍까지 이름이 올라옵니다. 알아. 하지만 부를 수 없습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저는 재빨리 포차 천막 기둥 뒤로 몸을 숨깁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숨소리가 거칩니다. 여자 옆에 아이 둘이 서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계란도 넣어주세요. 여자의 손이 멈칫합니다. 그 손을 저는 압니다. 가느다란 손가락, 손등의 핏줄, 손톱 모양까지 기억합니다. 손주가 아플 때 이마에 찜질을 해주던 손입니다. 밤새 간호하며 약을 먹이던 세심한 손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관찰합니다. 간호사 시절 익힌 습관입니다. 아이들의 신발을 봅니다. 운동화 바닥이 많이 닳았습니다. 한 아이의 패딩 지퍼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전핀으로 대신 끼워놨습니다. 여자가 떡볶이 하나를 둘로 나눠 아이들에게 줍니다. 작은 떡 하나까지 나누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머릿속에서 굳어진 문장이 떠오릅니다. 10년 전 돈 들고 달아난 며느리.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의 장면은 그 문장과 맞지 않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어긋나 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면에 김이 서립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간호사 시절 배웠습니다. 증거는 사람의 눈에 먼저 남아야 한다고,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 봐야 한다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저 모습을 기억 속에 새깁니다. 아이들의 키, 얼굴, 웃는 모습, 아라의 수척한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포차 아주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여기 떡볶이 맛있나 봐요? 네, 단골들이 많아요. 저 젊은 엄마도 자주 와요? 아, 저분이요? 요즘 일주일에 2~3번은 오는 것 같아요. 애들이 좋아하나 봐요. 현금으로 내시나요? 네, 항상 현금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납니다.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보기 전에 돌아섭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뒤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걸어 나옵니다. 시장을 빠져나오는 길이 아득합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것들이 흔들립니다. 저는 무엇을 본 걸까요? 저는 이제 과거의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본 제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쇼핑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저 장면이 선명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소파 끝에 앉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창밖 도로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하지만 제 귓속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10년 전 장례식이 떠오릅니다. 빈소 뒤편에 서 있던 아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속 떨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건 연기라고, 진짜 슬픔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왜 저는 아라가 연기한다고 단정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가 믿고 싶었던 걸까요? 가정부였던 윤복희의 말이 떠오릅니다. 사모님, 며느님이 젊은 남자랑 택시 타는 거 봤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며느님도 알았잖아요. 그 말들이 제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했으니까요. 일어나서 침실로 갑니다. 옷장 아래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봉투가 있습니다. 장례식 관련 서류들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내 거실 식탁에 펼칩니다. 장례식 영수증입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있습니다. 부의금 장부 사본도 있습니다. 그날 밤 통화 기록을 메모한 종이도 꺼냅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10년이 지난 종이들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선명합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본 게 정말 사실이었나? 목소리가 작게 떨립니다. 들은 말을 사실이라고 착각한 건 아닐까? 대답이 없습니다. 어둠만 조용히 흐릅니다. 저는 종이들을 다시 봅니다. 여기엔 증거가 없습니다. 윤복희가 택시를 봤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아라가 금고를 열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추측, 누군가의 소문.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저는 일어나 물을 마십니다. 컵을 들고 현관 쪽으로 갑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빛, 굽은 어깨.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봅니다. 입을 엽니다. 처음으로 이 문장을 말해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침실로 가려다 멈춰섭니다.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일어납니다. 창가로 갑니다. 어둠 속 거리를 내려다봅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든 겁니다. 10년 동안 손주들을 외롭게 만든 겁니다. 10년 동안 진실을 외면한 겁니다. 손이 창문을 짚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습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본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아이들의 다른 신발, 아라의 수척한 얼굴, 떡 하나를 나누던 모습.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침을 기다립니다. 잠들 수 없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직접 확인하자는 목소리와 그냥 덮고 살자는 목소리가 계속 부딪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노트를 꺼냅니다. 병원에서 배운 기록 습관입니다. 간호사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환자 상태, 투약 시간, 증상 변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펜을 듭니다. 제목을 씁니다. 10년 전 그날 관련 사실 체크리스트. 그 아래 번호를 매깁니다. 첫째, 금고 출납 증빙. 정말 돈이 없어졌나? 얼마나? 언제? 둘째, 택시 목격. 윤복희가 정말 봤나? 어디서? 몇 시에? 셋째, 회사 사건. 준석이 사고 난 날 무슨 일이 있었나? 넷째, 아라 실종 경위. 언제 어디로 사라졌나? 글씨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써야 합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아침 8시 경로당으로 갑니다. 친구 몇 명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10년 전 우리 집 일 기억나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요. 아들 갑자기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돈 들고 도망갔다면서요?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며느리가 남자 만나다 들켰다고 들었는데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기억이 다릅니다. 누구는 돈이라 하고 누구는 남자라 합니다. 전원의 함정입니다. 소문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집니다. 윤복희 연락처를 찾아야 합니다. 오래된 주소록을 꺼냅니다. 페이지가 눌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 내려갑니다. 없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찾습니다. 퇴직금을 준 기록이 있을 겁니다. 2015년 8월 찾았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연락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백업을 확인합니다. 예전 폰에서 옮긴 연락처들입니다. 스크롤을 내립니다. 윤복희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소파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확인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제 지난 10년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믿었던 것들,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것들이 다 거짓이 됩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봤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다른 신발, 나눠 먹던 떡볶이, 차가운 골목바람. 저는 그 아이들로부터 도망자가 됩니다. 자책이 밀려옵니다. 가슴이 조여듭니다.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밤이 됩니다. 식탁에 노트를 다시 펼칩니다. 체크리스트를 읽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갑니다. 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새벽 4시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뜹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일어나 세면대로 갑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제 눈에 결기가 돌아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만 믿자. 내가 직접 보자.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진실을 찾는 일이 시작됩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경기도 외곽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 섭니다. 골목에서 개가 짖습니다. 김치 담그는 냄새가 납니다. 계단이 축축합니다. 손잡이를 잡으니 차갑습니다. 3층까지 올라갑니다. 숨이 찹니다. 203호 문패를 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윤복희입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머리가 많이 셌습니다. 복희가 눈을 크게 뜹니다. 사모님? 복희 씨, 오랜만이에요. 복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좁은 거실로 들어갑니다. 복희가 차를 내옵니다. 찻잔 앞에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입니다. 저는 침묵을 견디는 법을 압니다. 간호사 시절 보호자와 상담할 때 배웠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집니다. 복희가 입을 엽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10년 전 그날 얘기 좀 하려고요. 복희의 손이 떨립니다.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택시 얘기 기억나요? 며느리가 젊은 남자랑 탔다고 했잖아요. 복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 있다가 말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옆집 아줌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 아줌마도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직접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전해 들은 얘기였습니다. 뒷담이 증언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럼 금고는요? 비밀번호를 며느리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금고가 열렸는지는 제가 확인 안 했어요. 도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손이 떨립니다. 찻잔을 꽉 쥡니다. 민우가 그랬다고요.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시켰다고요. 복희가 계속 말합니다. 날짜와 시각을 기억합니다. 현금 봉투를 받았던 날을 정확히 말합니다. 은행 비닐 포장의 색깔까지 기억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안해요, 사모님. 복희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들어옵니다.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오래 머뭅니다. 장례 둘째 날 밤에요. 도련님 부부가 형수님 방에 들어갔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어요. 그때 사모님은 병원 갔다 오시는 길이었죠. 제가 집에 없던 시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그때 집에 없었을까요?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복희를 보냅니다. 문 밖에 섭니다. 골목을 봅니다. 건물 모퉁이에 CCTV가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합니다. 노트에 그립니다. 관리실로 갑니다. 10년 전 영상도 볼 수 있나요? 관리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보존 기간이 3개월이에요. 10년 전 건 이미 다 지워졌죠. 혹시 당시 출입 기록이라도요? 그것도 없어요. 여긴 옛날 건물이라 기록을 안 남겼거든요. 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복희가 말한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날짜, 시각, 장소, 사람. 하나씩 체크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언은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포차 아주머니에게 다시 갑니다. 아라가 오는 시간을 물어봅니다. 보통 저녁 6시쯤 온답니다. 저는 5시 반부터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6시 10분, 아라가 아이들과 나타납니다. 저는 뒤를 따라갑니다. 조용히 걷습니다. 골목을 돌아 낡은 건물로 들어갑니다. 반지하입니다. 문패에 김아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 앞에 섭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춥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가 기침합니다. 심하게 기침합니다. 추운가 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라입니다. 10년 만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습니다. 눈이 커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잠깁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막힙니다. 한참을 서 있습니다.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아라는 더 큰 피해자입니다. 입을 엽니다. 밥부터 먹자. 사과가 아닙니다. 밥입니다. 첫 마디가 밥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사과부터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갑니다. 따뜻한 국과 흰밥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듭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배가 고픈데 참는 모습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봅니다. 간호사 시절 배운 관찰법입니다. 얼굴색을 봅니다. 창백합니다. 손톱을 봅니다. 영양이 부족합니다. 기침 소리를 듣습니다. 감기가 오래 간 것 같습니다. 아라가 입을 엽니다. 그날 밤 이후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또렷합니다.
아침엔 편의점 물류 정리, 낮엔 식당 설거지, 밤엔 청소일. 셋을 돌아가며 했어요. 아이들 보육료가 한 달에 50만 원.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저는 듣습니다. 말을 끊지 않습니다. 아라가 계속 말합니다. 미납 통지서가 쌓였어요. 전기, 수도, 관리비.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매일 미안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숨이 막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소리만 들립니다. 입을 엽니다. 그때 널 의심했어. 미안해.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이들 앞이라 울음을 삼킵니다. 말끝이 흔들립니다. 열흘만 기다려줬어도, 열흘만 믿어줬어도. 아라가 말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아이들 학교 담임 선생님 연락처 알려줘. 건강검진 받아야 해. 상담도 필요하고. 아라가 번호를 알려줍니다. 저는 적습니다. 그 밑에 메모합니다. 교육복지 지원, 급식비, 방과 후 돌봄. 가능한 제도들을 씁니다. 아이 하나가 말합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밥 먹어도 돼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많이 먹어.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10년을 외면했던 모습을 봅니다. 판교입니다. 준석이 다녔던 회사입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합니다. 경비실 앞에 섭니다. 출입증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방문 목적란에 유족 면담이라고 씁니다. 손이 떨리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씁니다. 경비가 출입증을 건넵니다. 목에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갑니다. 층수 표시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로 나갑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립니다. 사무실 유리문들이 보입니다. 복도가 깁니다. 권태식 과장실 앞에 도착합니다. 문패를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노크합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립니다. 문을 엽니다. 중년 남자가 일어나 인사합니다. 준석의 동료였던 사람입니다. 얼굴에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권 과장이 차를 내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10년 전 그날 밤 일을 묻습니다. 권 과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을 기억한답니다. 출입 기록을 볼 수 있냐고 묻습니다. 권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직접 보기는 어렵답니다. 하지만 자기가 확인한 걸 알려줄 수 있답니다. 서랍을 열어 메모를 꺼냅니다. 종이를 펼칩니다. 준석은 저녁 8시까지 회사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민우는 그날 일찍 퇴근했답니다. 5시쯤이었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줍니다. 민우가 5시에 퇴근했다고요. 그럼 그날 밤 어디 있었을까요? 의문이 커집니다. 지하 주차장 CCTV를 묻습니다. 권 과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10년 전 영상은 다 삭제됐답니다. 보존 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또 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는 없냐고 묻습니다. 권 과장이 잠시 생각합니다. 눈썹을 모읍니다. 정비 협력 업체 청구서가 있을 거랍니다. 회사 차량 정비 기록이랍니다. 회계팀에 남아있을 수도 있답니다. 심장이 뜁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묻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답니다. 유족정보 열람 신청서를 내면 검토해 준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유족정보 열람 신청이라고 적습니다. 회계팀 문의
정비 기록 확인. 하나씩 적어 내려갑니다. 회사를 나옵니다. 버스를 타고 정비소로 갑니다. 준석의 차를 정비했던 곳입니다. 낡은 간판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름 냄새가 납니다. 사장님이 작업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10년 전 차량 정비 기록을 묻습니다. 사장님이 팔짱을 낍니다. 10년 전 자료는 다 버렸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라도 있냐고 묻습니다.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노파가 괜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을 담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쉽니다. 표정이 조금 풀립니다. 브레이크 점검했던 게 기억난답니다. 바퀴 휠너트도 체크했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난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수첩에 적습니다. 브레이크 점검, 휠너트 체크, 날짜도 씁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해가 집니다. 불을 켭니다. 식탁에 수첩 2권을 펼칩니다. 하나는 정서 메모입니다. 제 감정을 적는 일기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 메모입니다. 증거와 증언을 적는 수첩입니다. 두 수첩을 나란히 놓습니다. 왼쪽에 감정, 오른쪽에 사실. 감정이 사실을 흐리지 않도록 합니다. 사실이 감정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두 수첩이 서로를 보정합니다. 간호사 시절 배운 방법입니다. 서랍에서 장례식 사진을 꺼냅니다. 봉투에 담긴 사진들입니다. 하나씩 펼칩니다. 확대해서 봅니다. 민우의 와이셔츠 소매에 검은 얼룩이 보입니다. 기름 자국 같습니다. 언제 묻었을까요? 어디서 묻었을까요? 사진 뒤에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오후 3시, 5시, 7시. 민우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조문객들 사이, 빈소 옆, 복도 끝.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선을 그어 연결합니다. 작은 단서들이 모입니다. 흩어진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보입니다. 사흘 뒤 권태식 과장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목소리가 낮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요. 카페에서 만납니다.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권 과장이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엽니다. 복사본입니다. 회사 출입 로그입니다. 준석이 마지막으로 퇴근한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2015년 8월 15일 저녁 8시 13분. 하지만 그 밑에 이상한 기록이 보입니다. 민우의 출입 시각입니다. 저녁 9시 47분 입장, 11시 2분 퇴장. 가슴이 철렁합니다. 민우가 그날 밤 회사에 다시 왔다고요. 권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기록이 좀 이상해요. 민우 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요. 10시에 주유소에서 결제했더라고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10시에 주유소면 회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민우의 카드로 출입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 조작된 걸까요? 권 과장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냅니다. 정비소 청구서 사본입니다. 준석의 차량 정비 내역입니다. 2015년 8월 10일. 사고 닷새 전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 휠 재체결. 하지만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습니다. 재점검 권고. 왜 재점검을 권고했을까요? 뭔가 이상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권 과장을 봅니다. 이 정비 기록에 메모 남긴 직원 연락처 아세요? 권 과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분 퇴사했어요. 연락처 알아보려 했는데 개인정보라서요. 벽에 또 부딪힙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집니다. 뭔가 조작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자료들을 펼칩니다. 출입 로그, 신용카드 내역, 정비 기록.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어긋납니다. 하지만 그 어긋남 속에서 진실이 보입니다. 민우가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민우가 뭔가 했습니다. 준석의 차에 손을 댔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그쪽을 가리킵니다. 밤입니다. 잠들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퍼즐이 맞아들어가는 전율이 옵니다. 동시에 공포가 밀려옵니다. 만약 제 기억이 틀렸다면요?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요?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차갑습니다. 바람 소리가 큽니다. 문득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 같습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복도가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책상으로 갑니다. 편지지를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민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아니, 편지가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겨둘 기록입니다. 첫 문장을 씁니다. 엄마가 아직 여기 있어.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씁니다. 알아낸 것들을 씁니다. 의심되는 것들을 씁니다. 새벽 4시입니다. 편지를 접습니다. 봉투에 넣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그 위에 다른 서류들을 올려놓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오전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우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정합니다. 하지만 밑바닥에 차가운 무언가가 깔려 있습니다. 엔진 소리 같은 냉기입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니시던데요? 심장이 빨라집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이제 잊어요. 10년 지났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명령입니다. 그만하라는 명령입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집니다. 소파에 떨어집니다. 오후 2시 권태식 과장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당분간 연락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간 걸까요?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봉투가 꽂혀 있습니다. 하얀 봉투입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인쇄된 글씨입니다. 가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그게 전부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협박입니다.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지문이 묻지 않도록 합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찍힙니다. 발견 위치도 메모합니다. 간호사 시절 배운 증거 보존법입니다. 밤 9시 아라에게 전화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낯선 전화가 왔답니다. 남자 목소리였답니다. 애들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아라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들립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경찰서에 가자고 합니다. 스토킹 상담을 받자고 합니다. 아라가 망설입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그렇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갑니다. 민원 창구에 앉습니다. 봉투와 사진을 보여줍니다.
경찰이 기록합니다. 상담 접수 번호를 줍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 증거가 약하답니다. 조심하라고만 당부합니다. 돌아오는 길이 무겁습니다. 법이 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아라가 전화합니다. 아이가 어젯밤 이상한 얘기를 했답니다. 창문 밖에서 라이터 불빛이 보였답니다. 아이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관리실로 내려갑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합니다. 순찰을 자주 돌아달라고 합니다. 밤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비합니다. 도망치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방마다 조명을 확인합니다. 어두운 곳이 없도록 합니다. 현관에 센서 등을 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켜지는 불입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습니다. 민우의 전화, 협박 봉투, 권 과장의 연락 두절, 아라에게 온 전화. 하나씩 기록합니다. 날짜와 시각을 정확히 씁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습니다. 어둠이 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을 끄지 않습니다. 밤새 불을 켜둡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노트를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노년의 준비는 공포를 질서로 바꾸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고 절차를 밟는 일이라고. 눈을 감지 않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지킵니다. 경찰서 민원 창구입니다. 형사가 앉아 있습니다. 친절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젓습니다. 10년 지난 교통사고는 증거 재확보가 어렵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났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는 보안 규정에 막힙니다. 정비소 서류는 이미 분실됐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합니다. 제 앞으로 밀어줍니다. 접수는 해주겠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정의 장벽이 높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어둠이 옵니다. 서랍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손주들 사진입니다.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10년 전 사진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분노가 와야 합니다. 하지만 분노가 오지 않습니다. 공허만 찾아옵니다. 텅 빈 느낌입니다. 가슴이 구멍 난 것 같습니다. 공허 대신 다른 게 솟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계속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새 페이지를 펼칩니다. 제목을 씁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씁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우가 정말 결백하다면요. 제가 엉뚱한 사람을 의심한 거라면요. 10년 전 사고가 정말 사고였다면요. 길게 씁니다. 의심을 씁니다.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확신을 낮춥니다. 간호사 시절 배웠습니다. 과신은 실수를 낳는다고, 의심은 정확함을 만든다고. 하지만 증거들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시간들, 이상한 기록들, 윤복희의 증언, 아라의 고통. 이것들이 모두 우연일까요? 모두 착각일까요? 밤이 됩니다. 식탁 위에 2권의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커피를 따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컵이 기울어집니다. 커피가 쏟아집니다. 노트 위로 커피가 번집니다. 잉크가 번집니다. 글씨가 지워집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시간은 이렇게 증거를 지운다. 중얼거립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떨립니다. 키친타월을 가져옵니다. 닦습니다. 하지만 이미 번진 글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구겨집니다. 창밖을 봅니다. 거리에 불빛이 깜빡입니다.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걷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제 절망과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소파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생각합니다. 포기하면 편할까요? 덮고 살면 편할까요? 아라와 아이들을 못 본 척하면 편할까요?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평생 불편합니다. 눈을 뜹니다.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벽에 부딪혔다고 끝이 아닙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번지지 않은 페이지를 찾습니다. 펜을 듭니다. 다시 씁니다. 새벽입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침실로 갑니다. 빨래망에서 준석의 셔츠를 꺼냅니다. 10년 전 셔츠입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만집니다. 냄새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탁을 여러 번 했으니까요. 하지만 촉감은 기억합니다. 손이 기억합니다. 아들의 체온을 기억합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셔츠를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10년 동안 무엇을 했나요? 아들을 잃고 무엇을 했나요? 슬퍼했나요? 아니요,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했나요? 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했습니다. 제 오만이 누군가를 어둠 속에 두었습니다. 제 게으름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제 확신이 의심을 막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도망쳤습니다. 간호사 시절이 떠오릅니다. 반번 근무 때였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그 말을 저는 환자 가족들에게 수없이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일에선 포기했습니다. 눈을 뜹니다. 창밖이 밝아옵니다. 여명이 번집니다. 새벽 5시입니다. 저는 일어납니다. 식탁으로 갑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새로운 계획을 씁니다. 제목을 적습니다. 마지막 시도. 첫째, 종중 재산 분배를 미끼로 씁니다. 민우는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산 정리 명목으로 부릅니다. 둘째, 대화 구조를 설계합니다. 유도 질문 리스트를 만듭니다. 시간, 장소, 행동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때 구체적인 걸 피합니다. 셋째, 녹음의 합법성을 확인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 가능한지, 제3자가 있어야 하는지. 넷째, 제3자 대기입니다. 경비실 순찰 시간과 동기화합니다. 만약을 대비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컵을 듭니다. 물을 마십니다. 손이 덜 떨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호흡을 셉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쉽니다. 제 나이가 약점이 아닙니다. 제 나이는 강점입니다. 느린 집중력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힘입니다. 끝까지 가는 끈기입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입니다. 하지만 포기한 얼굴이 아닙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어. 목소리가 작지만 단단합니다. 끝까지 가.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더 크게 말합니다. 준석의 사진을 봅니다. 영정 사진입니다. 액자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이제 제대로 할게.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각오의 눈물입니다. 책상으로 갑니다. 종중 카톡방을 엽니다. 지난 대화들을 읽습니다. 어르신들의 말투를 봅니다. 회의 안건을 확인합니다. 자연스러운 초대 문구를 씁니다. 민우가 의심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녹음기 위치, 백업 루트, 예상 질문, 대응 답변. 하나씩 적어 내려갑니다. 해가 뜹니다. 새 아침입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상담실에 앉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녹음에 관한 법률 자료입니다. 설명을 듣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3자 몰래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통화 녹음도 양쪽이 알아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다릅니다. 메모합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정확히 적습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을 점검합니다. 냉장고 소리를 확인합니다. 웅웅거립니다. 녹음 방해 요소입니다. 코드를 뽑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끕니다. 테이블을 봅니다. 꽃병 위치를 옮깁니다. 스탠드를 조정합니다. 휴대폰을 여러 곳에 놓아봅니다. 어디가 가장 잘 들릴까요? 테스트합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그날 밤 8시 43분. 목소리를 녹음합니다. 재생합니다. 들립니다. 선명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위치를 찾습니다. 의자 밑을 봅니다. 테이블 하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고정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테이프를 붙입니다. 다시 테스트합니다. 완벽합니다. 백업 루트를 확인합니다. 휴대폰에서 노트북으로 옮기는 방법을 리허설합니다. 노트북에서 USB로 복사합니다. 세 곳에 저장합니다. 하나가 망가져도 괜찮도록 합니다. 아라에게 전화합니다. 역할을 나눕니다. 아이들은 그날 아라 집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 경찰에 전화해야 합니다. 미리 번호를 저장합니다. 예상 질문을 씁니다. 민우가 물을 만한 것들입니다. 대답을 준비합니다.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종중 카톡방에 메시지를 씁니다. 유산 정리건으로 가족회의를 한답니다. 민우에게만 따로 연락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점심 먹고 오라고 합니다. 민우가 답합니다. 알겠답니다. 가겠답니다. 심장이 빨라집니다. 시작됐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질문 리스트를 씁니다. 손글씨로 씁니다. 그날 밤 8시 43분 회사 지하 2층에 있었니? 숫자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사람을 흔듭니다. 블랙박스는 왜 바꿨니? 정비소는 왜 다시 갔니? 형이 죽던 날 어디 있었니? 질문들을 적습니다. 순서를 정합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일상 대화입니다. 건강, 회사, 날씨. 긴장을 풉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숫자를 던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흔들립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연습합니다. 표정을 연습합니다. 차분해야 합니다. 분노를 보이면 안 됩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그날 밤 8시 43분 말해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블랙박스는 왜 바꿨니? 또렷합니다. 좋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찻잔을 놓습니다. 위치를 확인합니다. 민우가 앉을 자리를 정합니다. 제가 앉을 자리를 정합니다. 거리를 잽니다. 녹음기까지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민우가 들어옵니다. 인사합니다. 앉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주먹을 쥡니다. 펴니다. 호흡합니다. 준비됐습니다. 토요일을 기다립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모레가 토요일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끝까지 갑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녹음기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완충돼 있습니다. 테이블 하부에 고정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잘 작동합니다. 찻잔을 준비합니다. 과일을 씻습니다. 평범한 오후처럼 보여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표정을 가다듬습니다. 침착합니다. 2시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심장이 뜁니다. 크게 숨을 쉽니다. 문을 엽니다. 민우가 서 있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회색 코트입니다. 구두가 반짝입니다. 향수 냄새가 납니다. 친숙한 냄새입니다. 하지만 낯섭니다.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구두를 벗습니다. 소리가 바닥에 울립니다. 거실로 걸어옵니다. 천질감이 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앉습니다. 차를 따릅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찻잔을 건넵니다. 민우가 받습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평온한 대화로 시작합니다. 요즘 어떠냐고 묻습니다. 회사는 잘 되냐고 묻습니다. 민우가 대답합니다. 괜찮답니다. 바쁘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종중 얘기를 꺼냅니다.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서류를 보여줍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관심을 보입니다. 몇 분이 흐릅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지금입니다. 숫자를 던집니다. 그날 밤 8시 43분, 내 위치가 회사 지하 2층 맞지? 민우의 얼굴이 굳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멈춥니다. 눈이 커집니다. 미세하게 입술이 떨립니다. 근육이 경직됩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을 끊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블랙박스는 왜 바꿨니? 민우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찬물이 흔들립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정비소는 왜 2번 갔니?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묻습니다. 대답을 기다립니다. 민우가 반박합니다. 회유합니다. 역질문합니다. 왜 이러냐고 묻습니다. 10년 지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같은 질문만 반복합니다. 사람은 침묵을 못 견딥니다.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민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내입니다. 민우가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받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립니다. 대출이라는 단어도 들립니다. 민우가 전화를 끊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형 차에 뭘 한 거니?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입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민우가 입을 엽니다. 닫습니다. 다시 엽니다.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때는 멈춥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금이 갑니다. 균열이 일어납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숨소리가 거칩니다. 저는 테이블 밑을 봅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깜빡입니다. 천천히 깜빡입니다. 녹음 중입니다. 숨을 참습니다. 더 기다립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입니다.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가 아닙니다. 저절로 눈이 떴습니다.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들립니다. 어제 뽑았던 코드를 다시 꽂았습니다. 미역국을 데웁니다. 밥을 합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식탁에 그릇을 놓습니다.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숟가락도 3개입니다. 첫 장면과 같은 식탁이지만 의자가 셋입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라와 아이들입니다. 어젯밤 여기서 잤습니다. 아이들이 졸린 눈으로 나옵니다. 세수를 시킵니다. 식탁에 앉힙니다. 국을 3숟갈 떠서 불어 식힙니다. 아이들 그릇에 놓습니다. 아이들이 먹습니다. 소리를 내며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을 봅니다. 준석의 넥타이, 아라의 미소, 아이들의 볼. 이제 똑바로 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외면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번집니다. 해가 뜹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경찰서 접수증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변호사 명함도 놓여 있습니다. 어제 녹음 파일을 넘겼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길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가 신발끈을 묶습니다. 서툽니다. 제가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신발끈을 고쳐 묶어줍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교육복지 상담 일정을 잡았답니다. 건강검진도 예약됐답니다. 급식 지원도 신청했답니다. 하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라가 말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기회를 준 거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요. 식탁 위 작은 메모지를 봅니다. 어젯밤 적어둔 문장입니다. 가족은 믿을 때 가장 아프지만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첫 장의 문장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끝이 다릅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조사가 있을 겁니다. 민우를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 할 일을 적습니다. 아이들 학교 등교 확인, 아라 면접 동행, 경찰서 방문. 하나씩 적습니다. 기록합니다. 실천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치웁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경쾌합니다. 아라가 옆에서 돕습니다. 닦습니다. 함께합니다. 창밖 햇살이 식탁을 비춥니다. 따뜻합니다. 밝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춥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같이 먹자. 첫 장과의 대비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정서적 완결입니다. 아이가 웃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새벽의 식탁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10년 만에 진짜로 웃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